안녕하세요. 지난 회에 영상 이민수기 10회 지난 회에 그 산업재해공단 병원에서 침술 치료에 환자를 의뢰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던 그 결과를 발표하는 강연회 사진을 화면에다 이렇게 내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산업재해공단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를 의뢰해 가지고 2년 동안 협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성과가 어땠느냐? 글쎄요, 그 성과라는 거를 어느 분인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인지, 글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결과 발표회를 한 거기 때문에 성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침구학적인 면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2년 동안 협진을 했는데, 매년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경감 효과가 한 11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1억 원 정도 경감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해공단병원에서 침술 개인 진료하는 치료비를 다 내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원래대로 치료했던 방식에 드는 경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11억 정도가 치료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침술 치료를 하니까 치료비가 줄어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 그 병원으로 볼 때는 이익이 11억이 더 창출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면에서, 경영적인 면에서 아주 만족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술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들은 이익이다, 일도 안 하고 환자만 보내면 되니까, 일은 침구사라는 좋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또 열심히 하니까 그건 됐고, 자기네들은 이익이 자꾸 더 생기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야 힘들어서 아이고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환자 보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우선 침구사부터 어떻게 살아야 또 침을 또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새로운 시도고, 최근에는 이제 마드리드의 한 종합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저의 그 일, 침술 치료하는 것 자체를 몽땅 떠다가 몽땅 떠가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저 가운 입은 채로 그냥 가는 거 그건데, 병원에서 침술 치료를 정해서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보조원 또 간호원 다 거기다 배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사립병원에서, 사립병원이라지만은 이제 모든 그 경제적인 그런 형편은 나라에서 이제 지급을 다 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인 병원 같이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생겨서도 돈은 다 나라에서 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빨리 하고 잘 할수록 그 병원도 역시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사립병원이기 때문에 나라의 그 의료제도에 준해서 환자를 보고 치료를 하지만은 환자들은 치료비를 하나도 안 내죠, 병원 당국에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그 병원 앞으로 얼마 돈을 책정을 딱 해서 한번 치료를 잘 해봐라,
그러는데 그 오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치료를 잘 하면은 다른 병원에 가던 그 환자들이 어떤 병원에서는 침술 치료도 하고 치료를 더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는 병원이 지역별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병원, 지정병원을 넘어서 차를 타고 좀 가더라도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그 병원에 가면 치료를 잘 한다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른 병원의 환자를 이제 뺏어오는 뭐 그런 개념도 좀 있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에 대한 그 의료비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병원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의 환자를 빼오는 거죠. 결국은 경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는 침술센터를 글로 다 옮겨서 좀 규모 있게 좀 이렇게 더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각 과장 의사들하고 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그래서 그 과장들이 다 모여서 병원장하고 다 모여가지고 또 거기 경영진이 있어요. 경영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의사지만은 이제 법률 공부도 많이 하고 경제 공부도 좀 한 사람들이 이제 경영진으로 앉아 있죠. 그분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멋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이제 그 만족하게 그러면은 한번 최초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예산과 인적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제 그건 사업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도 이제 병원장이란다든가 다른 의사들 또 간호원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쪽으로 왔었어요. 와서 이제 자기네들 몸으로 실험을 해보고 치료를 받아보고 또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병원에서 하면 어떠냐.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제가 결국에는 이 침술이라는 것이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면은 모든 환자들이 이제 병이 나면은 일단 병원에 갑니다. 뭐 주치의를 만나든 전문의를 만나든 응급실에 가든 일단 병원에 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치료하는 뭐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뭔가가 치료 효과도 나오고 그럴 텐데 이 침술이라는 것 자체가 1차 의학이거든요. 1차. 그러니까 모든 병을 처음에 침술로 치료해 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1침, 2약 또는 1침, 2구, 3약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침을 놔서 치료를 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뜸을 떠야 된다. 그런데 이제 뜸 뜨는 게 사람들이 이제 따갑고 뜨겁고 괴롭죠. 그 뜸 넣으면 이제 뜸 상처도 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빼고 1침, 2약. 처음에 침을 맞아서 치료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보약을 먹든지 사약을 먹든지. 사약은 뭐 죽는 약이 아니고 사하는 약, 병의 기운을 감하는 약. 다른 보약이라는 것은 몸의 원기를 돋워서 병을 이겨내는 힘을 올려가지고 병을 낫는 그런 보약, 사약, 뭐 이제 이렇게 된 게 사제, 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침 2약, 1침 2구 3약. 하여튼 이 의학계에서 오래된 그 말 중에 1침이라는 말은 꼭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오는 환자들을 이제 30여 년간 이렇게 보니까 다 병원에 마르고 닳도록 댕겼어요. 왜냐면 공짜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뭐 여기 어마어마한 병원에 다 공짜로 가는데 가죠. 누가 안 가겠습니까? 예? 진단이라도 좀 확실히 받아보자 해서 또 가고. 예. 치료는 뭐 마음껏 받아 평생토록 받아도 공짜니까. 거기서 죽어 나와도 뭐 죽은 사람한테 뭐 돈 내라 그러겠어요? 하여튼 공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고
뭐 약을 주면은 약도 거의 공짜가 많습니다. 왜냐? 에,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은 너는 뭐 아스피린 한 개에다가 항생제 두 알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처방전을 써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약국에 갑니다. 그럼 약국에 가면은 이제 의료보험, 여기 의료제도에 의해서 나라에서 이제 돈을 주는 게 얼마, 그리고 환자가 내는 게 이제 얼마. 환자가 내는 돈이라는 건 약값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조그만 한 상자에 100유로다. 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이제 약이 있어요. 100유로면 이제 비싼 약에 들어가죠. 한 상자에. 근데 그것을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국에 가면은 뭐 1유로 이렇게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비싸다, 돈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지나친 것 같고, 하여튼 의사 처방전에서 약을 먹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무료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가격을 매겨놨다 그래요. 또 여기 스페인에서도 이제 경제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깐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뭐 그냥 무료라 해서 마냥 와서 약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뭐 조그만 돈이라도 내게끔 하자. 그러면은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책적인 판단도 있고 해서 이제 최소한의 한 1% 내외의 약값을 냅니다. 예, 그렇고 그러면 거기 병원에 마르고 닳도록 댕기고 약도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해다가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침 맞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선 사람들, 또 병이 나빠지거나 계속 고생을 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침을 맞으러 와서는 치료비도 왕창왕창 내고 아픈 따끔따끔한 침도 맞고 따끔따끔한 뜨거운 뜸도 참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심구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하자면 만성 질환 상태에서 고생을 오래 한 상태에서 침들을 맞으러 오는데, 그런 만성 환자들 중에서 약 90% 이상의 환자들이 침술 치료를 받고는 만족해 한다. 만족해 한다는 뜻은 시간을 내고 침을 맞으러 오고 돈을 내고 그런 희생을 치렀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만족해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완치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 호전되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개중에는 한 10% 정도, 10% 미만의 환자들이 그냥 병을 제대로 못 낫고 그냥 고생을 하고 또 다른 약을 먹고 그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또 해가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90% 이상의 환자들이 만족해 해가지고 또 다른 환자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지금 이 침술 치료가 이제 꾸려오는 거죠. 여태까지. 그랬을 때 병원에서 이것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병원에서 이제 그 타협이 될 때는 최종적으로는 치료 수가 단가가 이제 뭐 저로서는 괜찮았는데 제 이제 그 딸들이 뭐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딸들이 이제 의사거든요. 의사들이라 이제 의료계 사정을 잘 알고 지네들이 이제 큰 병원 애들 뭐 오래들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잘 알아요. 또 제가 일하는 거는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치료비를 아빠한테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뭐 치료비 요새 병원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세상이 다 어려운데 뭐 치료비 가지고 뭐 그렇게 깐깐하게 이런 좋은 시범적인 사업을 늦춰서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제 아들 딸들은 다 스페인에서 컸거든요.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또 이제 스페인에서 다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스페인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가 시범 케이스냐 이거예요. 치료비를 제대로 받고 시험 케이스를 해야지 시범 케이스를 뭐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고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설 진료실에서 받는 치료비의 한 20% 정도를 병원에서 치료비로 매회 치료에 내겠다. 근데 그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면은 또 환자들이 또 뭐라 그럴까? 그 병원에서 일한다는 유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도 이제 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좋게 볼 것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저희 딸들은 이제 아이 아빠는 뭐 일을 여기서 평생 해가지고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뭐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아주 뭐 도도하게 스페인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들의 말도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업 계획 시범 사업 계획이 이제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섭섭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맺었는데 하여튼 간에 병원에서 침술 치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료제도 하에서는 병원이 아주 호감을 갖는 그런 호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공단병원에서는 세 가지 치료를 위임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치료 위탁을 해가지고 그 이제 염좌, 삔 거, 그 다음에 급성 요통, 허리 아픈 거, 그 다음엔 타박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치료 의뢰를 이제 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그 정도 환자가 오는데 그런 증세를 가진 환자들이 이제 오는데 여기서는 환자가 한번 다쳐가지고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쉬게 되면은 최하 보름간 쉬게 합니다. 보름간 쉬게 하죠. 왜냐면은 그게 여기 이제 룰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거니까 대충 뭐 15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발 삐면은 한 40일 내지 60일 그렇게 이제 직장일을 안 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발을 삐어가지고 침을 맞아서 치료한 완쾌됐다는 치료 그 평균 치료 횟수가 3회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삐었다는 것은 3회 정도에 다 완치됐다. 그러면 완치를 어떻게 하느냐? 환자가 자기가 완전히 나섰다는 데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다시 일하는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15일간 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쉬어도 봉급은 똑같이 줘야 되는데 3일 쉬었다가 일하러 오니까 회사에선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일할 의욕이 있고 회사를 위해서 근무할 의욕이 있다 그러면은 뭐 회사로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분위기도 좋고 사장들도 아주 좋고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빨리 완쾌를 시켜서 이제 내보내니까 의사들도 개운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들이 이제 15일간 쉬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다리가 삐어서 침 맞으러 왔는데 3일 만에 나섰다 이거예요. 아주 이게 희한하게 나섰는데 근데 왜 내가 10여일간, 12, 3일간 일하러 가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에 위장도 안 좋고 그런데 위장 좀 좋게 치료 좀 더 해주라. 보름 동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보름이라는 기간을 약속을 했거든요. 병원하고. 최장 기간으로 치료를 했을 때 보름까지 치료를 한다. 침술 치료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그 제도하고 이제 그렇게 맞춰서 했는데 환자들이 이제 약어가지고 이 환자들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얕습니다. 예? 아픈 사람은 아주 얕죠. 예, 예민하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내가 머리가 아픈 편두통기가 맨날 있었는데 내가 요번에 타박상으로 왔지만 그건 뭐 3, 4일 지나서 아주 좋아졌으니까 뭐 괜찮고 또 10일, 11일 뭐 기간이 있지 않냐. 쉬는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편두통 치료 좀 더 해주죠. 이러면은 저로서는 이제 그 사람이 완치됐다는 사인도 해야 되고 또 환자고 일단은 아픈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한도 내에서 유도리 있게 그러면은 치료를 편두통 치료를 좀 합시다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치료를 하면은 뭐 좋아지면은 이제 환자도 더 만족하고 이제 그렇죠. 그게 약간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도리가 이제 서로 생긴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병원에서는 그런 유도리가 하는 치료까지 전부 치료비를 내고도 한 11억 가량 그 세 가지 부분에서 경제적인 그 효과가 있었다. 이익이 더 창출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회 정도의 영상 이민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관심 있게 한국에서 보시는 분이나 전 세계 어디에서 이 영상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깜짝 처방, 깜짝 처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삔 것은 평평한 길에, 평평한 바닥에 신발을 신고, 맨날 신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돌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삔 거예요 도대체. 예? 거기서 발목이 삐었다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산을 뛰어야 댕기다가 삐었다. 축구를 하다 공을 밟아가지고 삐었다.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평평한 길 맨날 댕기던 길을 가다가 삐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다 그거죠. 그러면 뭐 그걸 가서 사실 조회를 하러 가겠습니까? 현장 검증을 하러 가겠습니까? 환자는 발목이 부어가지고 지금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왔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삐었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병원에 오기 전에 왜 평평한 길을 맨날 댕기던 길을 갔다가 삐었냐? 그게 이제 시비거리죠. 우리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침술학에서는 그 위경과 비경. 다리에는 이제 위경이 이렇게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두유라는 혈자리부터 이렇게 시작이 내려오고 여기 아래 눈꺼풀에서 시작이 돼서 승흡이라는 혈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경락이 이렇게 내려와서 목으로 해서 가슴으로 해서 배로 해서 다리로 내려가는데 다리는 이제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위경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안쪽으로는 이제 비경이라 해서 비장의 경락이다 해서 그것이 요렇게 지나가서 요 가슴 겨드랑이 밑에까지 이렇게 오는 비경이 있어요. 그래서 위경과 비경이 약하면은 잘 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침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위경과 비경을 보강해주는, 기운을 보강해주는 걸 보침이라 그래요. 침을 이제 보법으로 넣는다 그러는데 침구사 뭐 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침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의사분들도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거 뭐 전혀 뭐 꽁 먹은 소리다 이거죠. 모르죠. 무슨 말인지 경이 뭔지 경락이 뭔지 혈이 뭔지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저거는 말이야 꽁 잡아먹는 소리다.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헛소리다. 모르면 헛소리입니까? 아니 뭐 의사가 모른다고 해서 헛소리예요? 그건 지가 모르는 거지 헛소리가 아니죠. 누가 바둑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바둑을 몰라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 헛소리죠 완전히. 그럼 그게 바둑 해설이 헛소리가 아니고 지가 모르는 거지. 그걸 왜 남의 탓으로 합니까? 의사가 이걸 듣고 모르면 지 탓이지. 왜 그걸 남의 탓으로 해요? 그게 헛소리라니.
그게 바로 의사들의 자세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가 얘기해서 뭐 심장 수술이 어떻고 거기다 뭐 까테테를 어떻게 넣어서 뭐 이게 돌아가서 심장에 가서 뭘 어쩌고 그거 모르면은 듣고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럼 모르는 사람이 듣고 모르는 사람 잘못이지 의사 잘못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본다는 겁니다. 10회 영상 이민수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보너스 회를 뭐 한다 이런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장소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 소리 여기서 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들으시고 좋은 뜻으로 또 이것을 실천해 주시고 시험해 보시고 치료에 응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경과 비경의 기운이 약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 위장과 비장의 기운이 약하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일한다든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일한다든지 아니면은 임파계 순환 순환계 중에서는 이제 혈액순환계와 임파순환계가 있는데 임파순환계가 약하다. 또 비장과 관련해서 췌장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죠. 경락상으로는. 그래서 췌장과 비장을 같이 통틀어서 요새 현대 침구학에서는 이 비경에다가 다 귀속을 시켜요. 그래서 소화력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대충 환자의 상태가 그랬을 때는 침구학에서는 위경과 비경의 기운이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잘 삐어요. 조금 균형만 틀려지면 삐끗한다 그거죠. 삐끗하는 정도가 뭐 계단이란다든가 뭐 무게를 뭘 들고 가던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부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삐끗한 게 아니고 삐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발목도 붓고 열이 나고 부으면은 열이 나죠. 그게 이제 임상적인 그런 소견이니까 부으면 이제 열이 나고 이제 아프죠. 아프면서 이제 기능을 못 합니다. 이게 붓고 아프니까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걷죠, 이제. 걷질 못해요. 걷는 기능을 하는 게 발인데요. 기능을 못해요. 그런 이제, 그리고 색깔은 이제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처방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삔 걸 갖고 우리가 침구학적으로 이제 임상학적인 임상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삔 것은 쉽다. 삔 것은 아주 쉽다. 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삔 거는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런 거죠. 왜냐? 어떤 때는 이 삔 거가 아주 침만 대충 맞으면 잘 나서요. 근데 어떤 때는 참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고치는 중에도 또 삐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삔 증세는 염자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에는 뭐 굉장히 많죠. 이제 발이 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색깔이 이제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붉으스름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색으로 되죠. 암적색. 빨간색이면서도 좀 검은 빨간색.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검으면서도 자줏빛 나는 그런 색. 더 오래되면은 조금 거뭇티티한 이제 그런 색으로 되죠. 그러면은 대충 이제 그 벌거스름한 것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부은기가 대충 이제 최대한 부었다 하는 것이 이제 한 24시간 정도. 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삔 거가 부었을 때는 이제 최대한 붓는다. 대충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피를 뺄 수 있으면은 그 부은 데서 사혈을 하죠. 침을 통통 나가지고 삼룡침으로 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항을 이제 뭐 발목 상태에 따라서 조그만 거, 큰 거 뭐 이렇게 사이즈 맞게 붙여가지고 이제 피를 빼죠. 피를 빼면은 그것이 이제 어혈로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원하고 발목이 가볍고 이 부종기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가라앉으니까 덜 아프죠. 덜 아프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여도 좀 편안한 것 같고 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걸어보면은 이제 발도 디딜 수도 있고 몇 발짝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픈 게 이제 많이 경감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뜸을 뜨는 사람도 있고 벌침을 하는 사람들은 벌침을 거기 상처 부위에 이렇게 살짝 가볍게 피하에다가 약간씩 봉독을 이렇게 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암적색의 이제 피부 색깔이 이제 분홍색이 되고 말간색이 되면서 이제 피가 어혈이 제거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통증도 가라앉고 부기도 가라앉고 거기 있는 피가 마치 어디론가 흘러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발목이 원 상태를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픈 것도 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첫날에는 이제 붓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뜸을 놓고 침을 놓고 그 다음에는 아프고 핏기가 계속 더 있으면은 벌침을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어떤 사람은 벌침으로만 벌침요법과 여기서 아피테라페우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침요법 전문가는 그냥 벌만으로도 치료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이 염자라는 거 발이 삐었다 하는 거는 침술 종목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초보자 침 배운 지 일주일 되는 사람들이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병원에 우르헨시아라고 응급실에 그냥 앰뷸런스 타고 쫙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하고 다 해가지고 붕대를 챙챙 감아가지고 이제 한 40일 내지 60일 출근하지 마시오 탁 그렇게 해주고 이제 나무지팽이 목발 줘가지고 그 시야대로에다 이 의자 있잖아요. 바퀴 달리는 의자. 그거에다 딱 태워서 쫙 밀고 이제 병원을 나옵니다. 예? 그럼 3차 대전 치른 사람 같이 폼을 잡고 이제 나와가지고 나는 발목 삐었다 해가지고 세상에 과시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침을 놓으면은 국부 치료, 그 다친 부위를 치료만 해도 이렇게 효과가 이제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 넣는 분들은 사실 이 발목 치료, 침은 발목 삐면 침 맞으러 가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가 좋다. 현대의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대의학 그러니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양의학 제가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서양에 와 있으니까 여기 맨 서양 의사들 아닙니까? 서양 의사들이 할 때는 40일에서 60일 걸려도 이게 잘 낫질 않아요. 이제 붕대 풀르고 다 해보면은 그 붕대 풀르는 날까지 이게 발이 얼마나 땀차고 이 삼복도의 여름에는 이거 가렵고 속이 불편하겠습니까? 발은 또 붓고 그거 층층 감아놨으니까 석고붕대를 감아놨는데 기부스 한다 그러죠. 석고붕대를 감아놨는데 그거 발도 못 씻고 말이죠. 이거 그래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지나 60일 지나면 날짜 맞춰가지고 이제 병원에 쫙 가죠. 100% 날짜 시간 맞춰가지고. 병원에서 붕대 찍찍 풀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말끔히 여기 나서야 되는데, 걸어보면은 또 결리고, 힘이 없고, 찜찜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침 맞으러 오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침 맞아도 효과가 늦어요. 이제 덜 아픈데 시간도 지나서 빨리 나서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기부스 풀고 온 사람들은 저도 느긋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치료비 좀 내고 좀 그냥 한가하게 댕겨라. 신경 안 써요 저도.
왜냐? 그건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다 있고 많은 치료 방법들이 다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왜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효과가 나게 치료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적중했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증세에 알맞은 치료를 했다. 그러면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이거를 붕대를 감고 요즘은 또 발달했어요. 보니까 뭐냐 하니까 환자들이 왔는데 붕대를 감아서 나 이거 불편하고 그러니까 소문 듣고 왔다고 어떻게 좀 치료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붕대를 다 풀어줘. 좀 붕대 풀는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보다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위로 쫙쫙 잘라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 뭐 거기 석고붕대 뒤에 받침 뭐 이런 거 다 해서 뭐 한 덩어리 됩니다. 그 이제 쓰레기 값도 받아야 돼 사실은. 예. 그런데 보면은 그 검정 그 먹피, 검은 피, 우리말로 하면 죽은 피라 그러죠. 그 부어가지고 삔 자리에 이제 이렇게 그 밑에 고이는데 이 복숭아뼈 밑으로 이제 쫙 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올라옵니다. 그게 많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에 속에서는 어혈이 돼가지고 피부 겉으로는 이제 피부 색깔은 돌아왔지만 그 속에는 어혈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나 이 발목, 사고가 난 부위를 이제 힘이 없게 만들고 시큰시큰하게 이렇게 만들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다리가 삔 다음에 한참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의사한테 가요. 트라우마톨로그한테 가죠. 그러면 이게 뭐 관절염이냐 뭐냐 하여튼 해가지고 또 다른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치료가 또 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진료기제가 많고 치료기제가 많고 약이 많고 해도 이 인체의 그런 원리, 생명현상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진과 그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다. 그 대가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제도와 치료제도를 갖고 있다는 이 스페인에서도 환자 하나하나가 전 국민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제도도 중요하지만 돈 안 내고 병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환자의 몸에 사람의 몸의 원리를 이해를 해가지고 원리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진료 기자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근데 이 침술 치료라는 거는 사실 무진장 간단한 치료거든요. 요만한 침을 하나 들고 제가 침을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요만한 침을 하나 들고 이거 보이세요? 이게 침이 한 쌈이에요. 여기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10개.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개발했다는 이 침 대롱, 예. 요게 이제 하나 플라스틱이 들어있죠. 옛날에 이게 쇠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 대롱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대롱 속에다 침을 넣어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예, 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부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손으로 침을 넣어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요런 것만 있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돈으로 몇 푼이나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얼마 할래나? 예? 뭐 100원, 200원, 뭐 500원? 500원은 안 갈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얼마 안 가요.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톡톡에 침을 넣으면은 이 붓기가 빠지는 게 보여요. 예. 붓기가 빠지는 게 보이는데 뭐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게 붓기가 빠지는 게 보이냐? 침을 요런 데다 떡 넣는데 그게 경락이 운행을 하면서 모여있던 그 액체, 뭐 피 또는 그 림프액, 체액 그런 것이 다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왜 순환을 안 했느냐? 삐었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기혈의 흐름이 멈춰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사고에 의해서 삐는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경혈이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해를 받았기 때문에 경혈의 기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 부위에서
물질, 뭐 피란다든가 체액, 네? 뭐 림프액,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고였다, 흐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기가 잘 소통이 안 되면은 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은 피의 흐름도 자연히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 무슨 뭐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몸을 거꾸로 세울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이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신체에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침술의학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이죠, 이게. 기본 작용이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뭐 재미도 없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비방이라고 그럽니까? 아, 이거 비방 소리가 아주 좋네요. 침술 하시는 분, 의술 하시는 분들은 비방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술 한잔 산다 그러고 아주 인심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환자들도 뭐 갑자기 뭐 치료비 잘 내려 그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친구사나 이 한의업계에 있는 분들은 비방이라는 거, 뭐 비방을 전수받았네, 뭐 어쩌고 나만의 뭐 비방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사실 뭐 비방이든 뭐 어쨌든 잘 나선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비방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뭐 공부를 전 젊었을 때 하고 일평생 동안 사용해본 실험을 했다 그럴까? 경험한 치료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냥 좋게 들으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이 이제 오면은. 그래서 배꼽은 여기 있습니다. 배꼽은 여기 있는데 배꼽 아래에 관절이 삐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그럼 뭡니까? 발가락이 삐었다든가 발목이 삐었다든가 무릎이 삐었다든가 아니면은 이 고관절이 삐었다든가. 네. 하여튼 이거 다 관절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삐었다. 그러면은 배꼽 아래에 관절이 삐었을 때는 치료를 곡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팔꿈치에. 이거는 이제 대장경에 있는 이제 하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은 곡지, 경락은 대장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곡지혈하고 이 귀 뒤에 보면은 삼초경상에 예풍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풍. 제가 좀 더 크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귓불 요 뒤에 여기 온폭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예풍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초경은 이 네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팔꿈치 뒤로 이렇게 가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돌아가죠. 귀를 이렇게 돌아서 눈 있는 쪽, 눈썹 끝에 걸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 기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삼초경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삼초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혈자리 중에 여기 예풍혈이라는 혈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곡지하고 예풍에다가 침 이렇게 실개피 같이 생긴 침 두 개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두 개를 딱 놓으면은 배꼽 아래로 난 관절에 삔 거는 치료가 잘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를 하시더라도 예풍과 곡지혈을 같이 써주면은 같이 치료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다른 혈자리는 난 모르겠다. 뭐 누구가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조은이가 얘기했다니까. 그냥 한번 그냥 속문심 치고 믿으세요. 믿고 곡지 예풍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곡지혈은 그냥 뭐 침 놓기가 아주 용이하고 참 좋죠. 이렇게 누우면은 딱 보이는 데가 뭐 곡지혈 아닙니까 여기. 예? 얼마나 좋습니까? 딱 침 놓기 좋은데 뭐 잘못 놔도 뭐 크게 그렇게 뭐 다칠 그런 뭐 조직도 없고 참 좋습니다. 부담도 없고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쇼크를 먹는다거나 쇼크가 일어난다거나 침 맞으면 쇼크라는 게 있거든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예, 아주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꼭 구역질 나는 것 같이 그런 구토증이 유발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그냥 땀이 줄줄 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침 쇼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지혈이라는 거는 침 쇼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예풍혈인데 예풍혈에는 여기 이제 동맥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래서 동맥을 이렇게 침을 넣다가 동맥혈관을 침끝이 딱 침첨이 만나면은 어떻겠어요? 찐득찐득하다. 네, 말 질기예요, 질겨. 그러니까 이렇게 푹 스마트하게 이렇게 두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름, 지방층을 들어가는 것 같이 슉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다가 조금 찐득찐득한 것 같이 쫄깃쫄깃한 것 같은 그런 이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쫄깃쫄깃하니까 그냥 좀 세게 침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폭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맥혈관에 구멍이 나겠죠. 침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피가 이제 새기 시작하죠. 네, 동맥혈관에는 혈압이 압력이 있게 오니까 피가 그럼 이제 그거를 빼면은 피가 아주 주르르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가 붓고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죽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 불편한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고죠. 침 사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을 하면서 조금 그 숙련된 숙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침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 손끝에 침을 잡고 이 침끝이 어디로 가는지, 침끝이 어디를 통과하는지, 자 이게 침이라고 그러면은 침을 잡고 침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침끝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이 기술, 이 감각적인 이 기술이 사실은 침술이죠. 손의 기술. 그리고 이제 이 혈자리를 각각의 혈자리의 혈성, 약은 약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은 몸을 덥게 한다. 어떤 약은 몸을 차갑게 한다. 뭐 어떤 약은 병균을 죽인다. 어떤 약은 소화를 증진시킨다. 뭐 약성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침 각각 혈에도 그 혈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혈은 몸의 습기를 제거한다. 예. 그게 이제 환조혈이라는 거죠. 환조혈. 여자들 이 방댕이 여기다가 이제 총자루 같이 이렇게 살에 푹 튀어나와가지고 궁뎅이가 이렇게 옆으로 막 삐져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 이제 침술에서는 습기가 있다, 수분기가 있다. 지방이죠. 지방이 그 수분이죠. 그것을 제거한다는 혈이 여기 환조에 있습니다. 근데 있는 이 혈을 맨날 달고 다니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지방층이 더 고이는 거다 이거죠. 그 혈성이 죽었기 때문에 혈성이 약해져서 그러면 이 혈성을 자극해 주거나 혈성을 강화하면은 여기에 생기는 습기, 물기와 같이 있는 또 지방층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궁뎅이가 옆으로 퍽 퍼져가지고 이렇게 부은 사람들은 궁뎅이가 날씬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환자가 스페인에서 무지무지 왔습니다. 무지무지. 환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런 환자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궁뎅이 쭉 크면 어때? 여자가 궁뎅이 크면 여자의 상징인데 그거 뭐 꼭 그렇게 돈 들여서 그거 해야 돼?
아, 환자도 많은데 그런 환자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 농담을 하면은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이거 살 빼야 된대요. 왜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청바지는 여기가 궁뎅이가 날씬해야지 입는 데네요. 전 청바지 싫어하고 청바지 입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렇대요. 저는 뭐 궁뎅이는 날씬한데 그래도. 예? 그래서 청바지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살을 빼야 된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습을 제거하는 성질을 가진 혈자리를 보강한다. 기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진짜냐? 예, 그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 메커니즘, 그 작동하는 기전을 당신네들이 생화학적으로, 유기화학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 의사들은 이제 이렇게 따지고 나와요. 아, 지 궁뎅이 빠져서 나실에서 청바지 입고 왔는데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의사는 이 머리가 또 의사의 그 기본 예?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구하고 이해하는 스타일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는데 이 설명을 의사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의사는 뭐 예? 과학적인 의학,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의학을 현대 과학적인 의학을 배운 사람인데 지가 설명하지. 지 몸뚱이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왜 친구사더러 그거 하라는 거예요? 친구사는 이 기전을 올려서 그렇게 나서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기전을 설명하라는 것은 이것은 기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생체 기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생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증세로서 판단하고 증세로서 진단하고 이런 거죠. 궁뎅이가 여기 살이 이만큼 붙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거를 예? 생화학적인 기준으로 화학적인, 양리적인, 예? 생리적인, 물리적인 기준으로 설명했습니까? 왜 이렇게 주렁주렁 옆구리에 살을 달고 다니는지 도대체. 그래서 이제 얘기는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 실험을 하면서 더 연구가 되면은 왜 이 혈자리, 환조라는 혈자리를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환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환조. 예. 이 혈을 치료했을 때 왜 옆에 살이 줄어드느냐. 그 이제 나중에 어떤 생물학자라든가 뭐 의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할 거 아닙니까? 연구에서 나타나면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모든 실험이라든가 의료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증명된 사실을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세포 학설에 입각해서 거기에 유전자학까지 따지고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따지는 게 현대의학이고 동양의학이나 친구의학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개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 그 생명공학이라고 그럴까? 생명 기전에 대한 어떤 해석 그런 거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진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찰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그냥 치료가 됐다. 호전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뭐 빠진 살을 갖다가 어디 냉동고에다가 얼려가지고 뭐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러지는 않죠. 그거는 의사들이 하세요. 의사들이.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우선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다. 연구를 해서 완벽한 방법이 나타났으니까 침을 놔라. 그게 아니고 침을 놔가면서 호전이 되는 걸 보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한층 더 연구를 해보는 그런 방향이 의학의 발달이지. 이렇게 해서 넓적다리 이렇게 군살이 많아 있는 게 이렇게 쭉 빠졌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시오.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할 때까지는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지금 모든 게 다 연구하는 과정에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수준에 올라 있는 치료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죠. 의학이라는 게 의학하고 기상학. 기상학은 날씨 예보하는 겁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또 비가 와.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모처럼 놀러 가는 날에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대. 아이 그거 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비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산 준비해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런다고 뭐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오히려 좋아하죠. 아이고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 일기예보에서도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네. 더 좋아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일기예보 이 기상학이라는 게 그게 적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거죠. 네. 적중을 안 해도 그 기상대 누가 고발합니까? 네, 내일은 날씨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책도 하시고 내일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비가 왔어요. 그럼 산책 못해. 그러면 고발합니까? 고발해서 대법원까지 재판하러 갑니까? 그거 뭐 깜빵에 넣고 뭐 수사합니까? 구속수사.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속수사. 그거 합니까? 안 하죠. 기상학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의학이 이제 그렇습니다. 환자가 뭐 6개월 정도 지내면은 원기 회복하고 축구도 하고 잘 뛰어다니고 등산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허리 아픈 거 그거 뭐 다 아픈 거니까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낫을 거라 생각하시고 치료 받아 보십시오. 치료 받았어요. 수술도 했어요. 그 뭐 약도 먹고 그 6개월 지났어요. 그 나섰습니까? 또 그래서 호전된 사람도 있겠죠. 전혀 없다면 그걸 계속 하겠습니까? 뭐 호전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치료를 전혀 안 해도 호전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과학은 통계는 과학이다. 과학은 통계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해도 호전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때는? 하여튼 치료를 받아보세요. 수술도 하고 뭐 레하빌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재활 치료도 받고 말이죠. 약도 먹고 뭐 했어요. 명상을 좀 해라 그래서 명상도 하고 말이죠. 열심히 했어요.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였는데 뭐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했어요. 그래서 나섰습니까? 못 나섰죠. 지금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수술도 3번이나 최고 가는, 유럽에서 최고 가는 의사한테 했는데, 그것도 돈도 엄청씩 내고, 당연히. 예?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그거 참 아주 흥미로운 일이네. 누가 그랬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화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하자 그러면은 이 스페인에서 그 제약회사들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회장님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제 방에 더욱 들어와서 스페인의 유럽의 최고 가는 의사, 적어도 최고 부자 의사한테 그게 자기의 친구래요. 학교 동창. 그래서 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탁 들어와서 앉으세요. 제가 그때 당시 뭐 참 제 진료실 방에 상담하는 방에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앉을 만한 의자라는 게 유럽의 가구 전시회에서 최고 우수상 받은 그 가구를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뭐 돈도 수천만 원 들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들여놓고 내 환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환자다.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도 제일 좋은 의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자가 난 앉지 않는다고.
이래요. 인상을 쓰면서. 그럼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 사람? 의자는 뭐 지가 앉는 의자보다 더 좋을 텐데 틀림없이 왜 안 앉는다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내가 뭐 한국 사람이라 기분 나빠 이 사람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인가? 근데 제가 순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안 앉느냐? 의자는 앉으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앉아서 얘기합시다. 뭐 때문에 왔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서가지고 뭐라냐면은 아니, 나는 앉으면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앉는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번에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면 서서 진찰 카드를 만들자고. 진료 카드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 의사가 3번이나 수술을 하고 돈도 참, 참 수천만 원 받아먹고 그렇게 하고 나서 친구니까 그렇게 받았대요. 싸게 받은 게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일어나고 뭐 하지도 못하니까 제약회사 그 연합회의 회장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의사도 참 답답하겠죠. 지 친구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야, 너 이제 뭐 수술 더 할 것도 아니고 치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람비아에 있는 조은이한테 가봐라. 조은이한테 가서 조은이가 너를 치료를 하면은 낫을 것이고 조은이가 치료를 안 하면 너는 이제 죽는 방법밖에 없다. 뭐 죽을 각오해라. 일단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소개해준 편지를 딱 들고 저한테 치료 의뢰한다고 아주 정중하게 말이죠. 멋있게 스페인 문자를 써서 다른 의사들 같이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치료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난 뭐 몸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떻게 나를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의사한테 돌려보낼 거냐. 그걸 알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치료하겠다. 그래가지고는, 한 달을 한번 치료를 해보자. 15번 치료를 해보자. 15회 침술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자기야 뭐 평생 치료라도 받아야 될 입장이죠. 그 치료를 하는데, 13번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불란서 파리에서 그 제약회사들 그 유럽 회의가 있었는데 갔다 왔대요. 근데 자기가 몸을 실험해 보려고 자동차로 갔다 왔답니다. 비행기로 안 가고. 그 자동차로 여기서 가면 얼마나 됩니까? 한 1700km 되는데 그걸 차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몸이 괜찮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뭐 극적인 어떤 그런 그 케이스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15회까지 가지 말고 13회에서 끝내자. 그 치료를 이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게 자기한테는 아주 쇼킹했겠죠. 환자가 뭐 치료받고 병 낫는 건 당연한데, 침 치료받고 이렇게 간단한 치료들 이렇게 받고 몸이 그렇게 좋아져서 회의도 참석하고 텔레비에도 나가고 차도 운전하고 다니고, 이거 진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자기한테 쇼킹했겠죠. 야, 이런 의학이 다 있구나.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좋아졌는데, 그분이 뭐 이제 뭐 아는 환자라도 많이 보내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은근히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침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서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침술 치료가 이렇게 좋다는 선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환자를 못 보내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2딸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게 좀 해달라. 2딸을 환자로 보낸다고. 그렇게 이제 2딸이 와서 금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와가지고 사과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저한테 사과를 구할 일이 있냐고. 나서서 제약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당신의 일이니까 당신은 제약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약 팔고 정치 하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통밥 맞춰가지고 뭐 돈 버는 거
당신 돈 버는 게 그게 목적 아니냐? 기업이라는 게 뭐 돈 버는 업을 하는 게 기업 아니야? 이 업자라는 게 이게 참 다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겁니다. 예. 사업이다, 기업이다, 직업이다. 이거 사실 양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다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업이라는 거는 뭐 죄를 엄청 짓는 거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죄 중에서도 그냥 왔다. 아주 큰 그런 건데 이분이 뭐 때문에 사과를 먼저 청하러 왔느냐 하니까 스페인 텔레비에서 미래의 제약회사의 미래의 적은 누구이냐 뭐냐 하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한대요. 심야 토론회. 그 이제 서너 시간씩 그냥 아주 밤에 합니다. 사람들 많이 봐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나가게 됐는데 이 침술이 제약회사의 미래에 아주 큰 적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약도 하나도 쓰지 않고 먹던 약도 다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환자를 멀쩡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고친다 이거죠. 자기가 그런 케이스다는 거죠. 그 자기가 회장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데 자기는 텔레비에 나가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제약업계의 회장이다. 그러니까 제약업계를 옹호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침술에 대해서 좋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괘씸하게 보지 말아라.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도 나는 침 놓는 게 직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 당신은 약을 파는 게 직업이니까 당연히 약 파는 소리를 해야 되겠지. 당신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우리가 같이 죄 짓고 살다 가는 인생 아니냐. 그렇게 이제 웃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척추 3번 그 에르니아 디스칼이라고 그러는데 디스크 증세를 3군데나 3번 수술을 한 그 제약업계 회장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견딜만 해서 잘 지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을 보낸 의사는 유럽에서는 뭐 실력은 몰라도 최고 가는 부자 의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의사한테도 뭐 별 연락이 없고 그 회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견딜만 한가 보다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지냈는데 하여튼 그 병원 공단에서 그 회장님들이나 그 원장들이나 그 의사들 과장 의사들 이상이 다 침 맞으러 갔었죠. 그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여기다 침을 넣으면 왜 그게 낫느냐? 그래서 이 각 혈자리라는 것은 여기 말로 하면 이제 센서. 그 하나의 그 지침 뭐라 그러니까 표시등 경고등 같은 거죠. 경고등 같으면서 사실은 그 경고등이 자체의 어떤 잘못된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이나 이 어떤 혈자리는 증세와 치료를 같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다른 것과 또 연결돼서 상호 연관돼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각 혈자리 하나하나가 하나의 경고등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생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리 기능과 병리 기능, 예? 치료 기능 그런 게 다 같이 있는 것이 이 경락이다, 경혈이다. 경락과 이 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우통 벗고 저도 우통 벗고 같이 침 맞고 같이 뜸 뜨고 내일은 어깨가 편안한지 목이 편안한지 잠은 더 잘 자는지 정력은 더 좋아졌는지 화장실은 더 잘 가는지 뭐 느껴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그렇구나. 이 이론은 그렇고 실험을 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 결과는 이렇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과학이다 이거예요.
쌀 심은 데 쌀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럼 가정이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결과는 좋았다. 그게 과학이죠. 그러면 현대의학은 이제 무조건 뭐 과학적인 의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과학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의사들이 하는데, 여보세요. 이 질병은 뭐다?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치료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섰습니까? 못 나섰잖아요. 못 나섰으면은 이게 과학입니까? 가정치와 실험치와 결과치가 틀리게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과학이 뭐예요, 도대체? 그랬을 때는 이 치료한, 예를 들어서 3번이나 수술하고, 유럽 최고의 의사가 3번이나 수술하고, 유럽 최고의 약업계의 거물이 수술을 받고 자기 몸뚱이를 받쳐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병원에서 최고 가는 의사가 수술한 게 그게 무슨 과학적인 의학이고 무슨 뭐예요 도대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미친 짓이다. 네. 사기치는 거다. 과학적으로 사기친 거죠. 네. 그러면 왜 사기쳤다는 말을 안 하냐 이거. 왜 안 하냐? 이게 의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의학이면 그건 뭔데? 기상학과 비슷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못 고치더라도 그건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상대에서 기상 예보를 해서 틀리더라도 그건 기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네? 의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학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있는 게 이게 의료업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조금씩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환자 앞에, 의학 앞에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이야기, 무슨 과학적인 이야기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 얘기 하려면 앞으로 영상 이민 수기를 그 국면에서 한다 그러면 뭐 수백 회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케이스마다 꺼내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면 그거 뭐 1회 방송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걸 바라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조은이가 뭐 생전 한국 사람한테는 이민 간 다음부터 강의도 안 하고 강연회도 안 하고 뭐 세계 뭐 침술학회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저렇게 건방 떨고 못된 놈이 예? 바쁘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제 무슨 말이라도 뭐 들어보시고자 했던 분들은 지금 유튜브 이 방송 기회에 조은이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이제 처방을 쭉 이제 얘기해 나갈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뭐 다른 말 할 말 없을 때 뭐 하나씩 이렇게 보너스 회를 할 때 뭐 그렇게 하겠죠.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꼽 밑으로 관절이 삐었을 때는 어디를 한다고요? 어디에다 침을 넣는다고요? 곡지, 그 다음에 예풍에다 침을 놔보세요. 의사분들도 그럼 곡지하고 예풍 혈자리가 어디 있느냐? 해부학적으로 어떤 조직에 있느냐? 어느 조직과 어느 조직을 피해서 어떤 혈자리라는 거는 그 문자 그대로 구멍을 말합니다. 구멍이라는 거는 이게 피부로 이렇게 덮어져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어딘가 그 터널 같이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조직이 없어요. 위험한 조직, 즉 근육이란다든가 힘줄이란다든가 뭐 위험한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있는 자리 같으죠. 그러니까 침을 넣으면 쑥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동맥혈관을 만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쫀득쫀득하다 그랬죠. 그 동맥혈관. 정맥혈관도 혈관은 혈관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것과는 감촉이 조금 이렇게 멎어지는 뭔가 이렇게 맞닿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피해서
그런 게 만날 때는 약간 이렇게 자리를 위아래를 바꿔가면서 예, 이렇게 자리를 다시 골라가지고 쑥 넣으면은 거기 뭐가 있느냐? 신경이 있죠. 신경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침을 넣으면은 그게 이제 곡지혈을 잘 침을 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곡지혈 해서 침을 넣는데 뭐 해부학은 잘 안다면서요, 의사 선생님들은. 네? 근데 곡지혈에다 침을 넣어보세요. 곡지혈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책에 다 나오죠. 어떤 근육이 있고 어떤 힘줄이 어떤 동맥과 정맥이 흘러가고 어떤 신경이 흘러간다. 이런 데이터가 각 혈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잘 찾아서 비껴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해부학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전혀 이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해부학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칼로 열고 들어가면 외과적 수술할 때 외과적 수술 외부에서부터 째고 들어가니까 이게 외과적 수술이라는 거죠. 사실은 수술할 물건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간이란다든가 위란다든가 창자란다든가 뭐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술하려니까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제 째고 구멍을 내고 상처를 내고 들어가니까 이게 외과학 처치다, 외과적 처치다, 외과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째지 않고 침으로 이렇게 싹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뭐 해부학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해부학적인 기술, 감각, 또 기본 지식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이제 숙달되고 또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침을 넣는 겁니다. 그거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꽁 잡아먹는 소리고 무슨 뭐 무당 같은 소리라고 예? 굿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의사들이 합니까? 지금 21세기에 예? 그러니까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전혀 배우지 않고 자기는 다 안다 그거예요. 그건 막된 사람이죠. 그건 무례한 사람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의사이기 전에 사람 자체가 예의가 없는, 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짐승이야, 짐승. 소나 돼지나 개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 행세를 의사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장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소리를 뭐 더 이렇게 크게 그냥, 응? 세게 하면은 뭐 더 훌륭한 의사인 척.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몸에 자기 병나 봐요. 그럼 뭐 지도 환자인데 침 맞으러 안 오겠어요? 침 맞으러 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또 들을 일이 있을 거예요. 진도 나갑시다. 진도. 오늘은 보너스 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여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자꾸 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배꼽 아래에 삔 거는 그렇다. 뭐라고요? 곡지하고 예풍을 쓴다. 그러면 배꼽 위에 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배꼽 위에 삔 건 뭐겠어요? 손이 이거 배꼽 위에 달렸잖아요. 팔서부터 이렇게 어깨, 팔목, 팔굽, 네? 손가락 이런 거 다 아니에요. 목, 뭐 이런 거 이거 다 관절 아닙니까? 예. 인체라는 게 뭡니까? 인체, 사람의 몸뚱아리를 한문으로 딱 써놓으면은 인체, 사람의 몸. 몸은 뭐냐? 몸은 한문으로 딱 써놓으니까 뭐 간단하죠. 뼈가 많다. 뼈가 많다는 뜻은 뼈마다 붙여놓은 관절이 또 많다. 뼈와 뼈관절이 많다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글자로 봤을 때.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배꼽 위로 있는 관절, 예를 들어서 척추, 이 목뼈가 삐었다. 뭐 레슬링을 하다가 아니면 디스코텍에 가서 뭐 하다가 술 먹고 뭐 가라오케 가서 뭐 노래하는 뭐 가수 흉내내다가 목에 그냥 삐끗 해버렸다 이거예요. 삐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태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간경락의 이제 원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침술에서는. 그래서 여기 엄지발가락 여기 옆에 네, 번관절을 지나서 여기 발등에 있습니다. 발등에
태충 그렇게 얘기해요. 혈 이름은. 그 다음에 옆에 예, 외과상 바깥 복숭아뼈 위에 삼촌 올라간다 그래요. 삼촌 올라가서 현종 네. 태충 현종을 침을 놓으면은 잘 놓으면은 네. 이게 이제 또 문제죠. 그러면 잘 논다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안 되겠네. 그럼 뭐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그 뭐 삔 거 40일 60일 지나도 낫지도 않는 그런 의학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낫지도 않는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잘 낫는 공부를 하는데 진짜 얼마나 시간 들여야 되겠어요? 더 들여야죠. 근데 그 공부가 싫어서 1분, 5분, 10분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양심불량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의사이기 이전에? 그 사람 자체가 양심불량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예의가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예. 예의가 없다. 개나 돼지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 개와 돼지가 되는, 개나 돼지가 되는 의사 되지 말라 이거죠. 네. 이것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이런 공부하려면 이건 쉽습니다, 아주. 자기가 배운, 그 그냥 지겹게 배운 그 해부생리, 해부학에 나오는 그 명칭, 각 신체의 부위의 명칭, 그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 뭐 라틴 말 비슷하게 돼가지고, 예? 그거 맨날 외워도 맨날 까먹죠. 예. 그런 공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공부에 비하면 이거는 뭐 거저먹기다. 그러면 태충이 어디 있느냐? 책을 딱 보면 어디 있다.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근육과 어느 힘줄, 어느 동맥과 어떤 뼈 사이에 있다. 간단하잖아요. 딱 침을 하나 넣고 현종이라 그랬죠. 현종. 이것은 담경, 쓸개경락에 있습니다. 쓸개경락. 담경상에 여기 혈, 외과상 삼촌 위로 있는 이 혈자리. 현종에다 침을 하나 잘 넣고 현종은 어디 있느냐? 아, 책 보면 있다 그랬잖아요. 책은 뭐 돈 뭐 몇만 원만 주면 뭐 좋은 책 살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현종 착착해서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현종이 뭐냐 때려보면 뭐 거기 설명 다 나온다 이거요. 그게 다 그냥 뭐 헛소리겠습니까? 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의사들이 배우려고 환장을 하고 있는 예? 여기 의사들이 복권 당첨되면은 조은이한테 가서 침 배우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다 이거가요. 그렇게 이거를 간절하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한국 의사들은 뭐 지들이 뭐 사실 뭐 알면 얼마나 알고 그 아는 게 뭐 값어치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지. 예?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현종. 그러니까 종훈이가 유튜브에 나와서 보너스 회로다가 이걸 했으니까 종훈이를 봐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나한테 발목병 환자 매일 오는데 맨날 기부스에서 맨날 그러고 보내는데 침 몇십 원짜리 몇백 원짜리 이거 한 쌈 사가지고 에? 해보자. 여기 태충 여기는 현종. 모르면 뒷골목에 가서 돌팔이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돌팔이 없는 골목이 어디 있습니까? 침구사법을 뭐 부활해서 시행을 하든 안 하든 한의사가 뭐 불법적으로 침을 넣든 안 넣든 지네들 업계 알려고 그러다가 침을 넣든 말든 아니면은 뭐 한의원에 가서 점잖게 문으로 잘 열고 들어가서 한의사 만나서 아니 현종 뭐 태충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 나 좀 가르쳐 주시오. 아, 그러면 더 간단하잖아요. 금방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딱 두 개 여기 10개 피 들어있다고 그랬죠? 2개 피만 딱 놓으라 이거예요. 삔 것이 배꼽 위에 있을 때, 배꼽 위에 있는 부분이 삐었을 때, 예? 침을 뭐 조금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태충 현종. 오른쪽, 이 왼쪽도 있잖아요. 왼쪽에다가도 태충 현종. 침을 딱 놔본다 이거예요. 조은이가 보너스를 해라 그래서 유튜브 한다면서 거짓말 했겠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데 손가락 부었다거나 목이 삐어가지고 뻣뻣하고 아프고 그런 것이 쓱 풀린다 이거예요. 그 풀리면 어떤 기전에 의해서 풀렸느냐? 그거를 뭐 논문 쓰듯이 지금 써내야 됩니까? 침구사가? 그렇게 침 놔주는 것만 해도 힘들게 했는데 돈도 몇 푼 못 받고
그렇게 했는데. 기전까지 또 뭐 밝혀서 해야 돼? 이게 무슨 뭐 국립, 뭐 과학, 의학, 뭐 연구소입니까, 지금? 거기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도 없고. 환자 나섰으면 그뿐이지, 뭐. 또 환자면 또 나서면 되지. 예? 그걸 무슨 뭐 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생화학이 뭐 의학에 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몇 페이지 배웠다고 해서 그런 걸 갖고 뭐 얘기하고 하면은 뭐 한의사 앞에서 가오다시 쓰는 겁니까? 뭐 뭡니까 도대체? 그런 유치한 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고 의사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뭐 잘해요? 진짜? 네? 그럼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뭐 비판 프로그램을 한 판 해볼까요? 그럼? 제가 유럽에 와서 35년간 의사 제자만 두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 의사 돈 뜯어먹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예. 저 의사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환자 돈 받은 거 갖고는 뭐 사회사업이나 뭐 문화사업이나 뭐 강연이나 맨 이런 거 하고. 예. 의사 돈 가지고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쓰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저 여행도 하고 뭐 그 의사들 돈 편안하게 턱턱 받으니까. 예. 그랬으면은 그 의사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자기네들 치료 경험을 얘기하고 세미나에서 얘기하고 한 얘기들을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그거 재밌겠죠? 어떤 보너스 회에서 한번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삔 거는 지금 얘기가 지금 됐죠. 뭐 장황하게 뭐 딴소리 많이 했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다 의미를 헤아려서 들으시고 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배꼽 아래가 삐었을 때는 곡지하고 뭐라고요? 예풍. 예. 예풍혈에 대해서 곡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한 일주일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혈인지. 예. 생리학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그런 거고. 하여튼 배꼽 위에가 삐었을 때는 배꼽 아래를 치료한다. 이겁니다. 태충하고 현종을 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뭐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그냥 해 줍시다. 뭐 좋은 일을 봐서라도. 저 이민 가서 평생 고생했는데 좋은 일을 봐서라도 그냥 그렇다고 치자. 하자 이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어깨가 삐었는데 태충하고 현종을 딱 침을 넣으니까 어깨가 편안해졌어요. 올려보세요. 그러면 쓱, 어깨가 올라가네요. 환자가 그런다 이거야. 이거 나섰네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하네,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의학이네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아이, 마노 산타. 마노 산타라고 막 손을 잡으면서 막 이래요. 뽀뽀를 해대고. 그거 왜냐. 마노 산타라는 뜻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노 산타, 거룩한 손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손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신비스럽게 고쳐줬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 몸이라는 게 신비 그 자체입니다. 과학적인 의학이 뭐 신비 그 자체입니까? 그게 뭐가 신비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 그게 뭐 그렇게 과학적이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지만 어깨가 다쳤는데 현종하고 태충에다 침을 딱 놓으니까 이게 편안하게 졌다. 이거는 마술이에요, 마술. 마술도 이거 못할지 몰라요. 마술가도 여기 아픈데 이 사람 고쳐봐라. 어떻게 고칠지 진짜 저 궁금하네요. 마술도 못 고칩니다. 근데 침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태충 현종에다 침을 딱 넣으면은 어깨가 삐끗해가지고 럭비 하다가 그냥 틀어놨는데 유도하다가 그냥 비틀렸는데 그게 편안해졌다 그겁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어깨에 근육이 하나 더 생긴 거요. 뼈가 그냥 으스러져서 어디로 없어진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대로 있던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나쁜 요소, 병적인 요소들이 제거됐다. 이상 증세들이 제거됐다. 그 제거하는 기능이
현종혈에 태충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몸뚱이가 그거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있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작동시켜서 몸이 좋아지게 한 것만큼도 대단한데 그거는 뭐 헛소리 하는 거다. 그거 어떻게 나섰는지 내가 눈에 보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증명해봐라. 아니 뭐 그렇게 의사들이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친구사들이 그렇게 뭐 병 고쳐놓고 의무가 그렇게 많아요? 뭐 죄가 그게 죄입니까 그게? 그걸 다시 뭐 어떻게 밝혀라? 의사들이 밝히세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예? 그 진짜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하라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돌팔이 침쟁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우리가 밝혀냈다고. 아, 그렇게 하라고 그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때에다가 과학적인 의학과 의사의 가오다시 재라 그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남의 실컷 고쳐놓으니까, 아이, 그게 무슨 뭐, 무당이 하는 짓 같은 뭐 굿하는 거라고. 그런 말이나 한다는 게 그거 예의가 없는 거죠. 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타박상 이제 얘기를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혼날 수도 있어요. 타박상은 이제 부닥친 거라 그랬죠. 우리 빡치게 한 거. 뭐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서 콩 했는데, 그냥 옆구리가 막 걸리는 거예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게 이제 타박상이죠. 여기 말하는 꼰뜨시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선 이제 근육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뼈에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죠. 다 같이 아프죠. 부을 수도 있고, 그 아프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능이 이제 상실될 수가 있고, 당연히.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붓고 그렇게 됐는데, 뭐 그게 뭐 혈액순환이 활발하겠습니까? 그 혈액순환이 이제 늦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더 나쁜 병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여태까지 제가 쭉 잔소리한 것처럼 그런 것을 개선시키는 생리작용을 하는 또 치유작용을 하는 경혈이 있다 이겁니다. 몸에 환자 몸에 뭐 의사 선생님이 약장에 있는 게 아니고 환자가 그 경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병도 가져오지만 경혈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약장 갈 필요도 없어. 그럼 이런 침을 갖다가 아까 보여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침 한 쌈에 침 10개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침을 2개를 딱 빼가지고 하나는 조해라는 혈이 있어요. 뇌과 안쪽 복숭아뼈 밑에 조해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경락, 신경이라 그래요. 한문으로는 콩팥경락에 있는 조해라는 혈과 비경이 여기 있다 그랬죠. 이렇게 비경이 있는 그 경락상에 공손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해와 공손 두 군데에다가 침을 딱 넣는다. 침 2개피를 한 개피밖에 없다. 침값 비싸서 난 침 많이 못 쓴다. 그럼 할 수 없죠. 뭐 의사 선생님이 돈 없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침 한 개피를 가지고 조해혈에다가 딱 놨다가 한 20분, 15분 내지 20분 지나면은 뭐 딱 뺐다가 다시 그거를 잘 이렇게 소독을 해서 공손에다가 또 딱 놓는다. 이거는 침 한 개 피면 되죠. 네. 조해, 공손 이렇게 2군데 혈자리를 침을 넣어서 자극을 해준다. 그러면은 인체의 어느 부위에 있는 타박상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좋아진다. 현저하게 좋아진다. 예. 현저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를 또 하더라도 요즘은 서양 의사들이 이런 타박상이 있고 그럴 때 멍들잖아요. 이런 데 막 시커멓게 멍들고 얼굴도 그냥 우물에 빠진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멍들었더라고요. 여기 바짝 그냥 시커멓게. 그랬는데 에파린을 쓰더라고요. 에파리나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히루딘이라 그럽니까? 그 거머리
물에 논에 가면 많죠. 파란 그 벌레. 거머리 딱 붙으면 그냥 떨어지지도 않죠. 피 빨아먹는 거. 그러니까 피 빨아먹을 때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질근질근질해서 보면은 거머리가 딱 붙어갖고 피 빨아먹고 있죠. 그래서 모래로 막 비벼가지고 딱딱 때려가지고 모래로 비벼가지고 띄어내면은 피가 줄 흘러요. 그죠? 피가 안 굳어요. 피가 안 굳어. 응고가 안 돼요. 그래서 거머리에 그 침, 탈, 입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이제 히루딘이라 이렇게 해서 피를 응고하지 못하게 하는. 피가 응고되지 않아야 계속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에파리나라고 여기서 그러는데 주사를 놔가지고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정체돼서 응고되지 않도록 그 약을 요즘은 쓰더라고요. 그건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옛날 고전의학에서 거머리 쓰던 데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옛날 의학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겠어요. 옛날 의학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고전의학 하는 사람이다. 뭐 박물관에 뭐 갖다 놓은 거지. 그게 나쁘면 뭐 때문에 박물관에다 갖다 잘 유리관 속에다 넣어놨다가 관리인 지키고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 때문에 뭐 또 관광 사업이 막 되고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돌아가니까 스페인 의료조다가 공짜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전의학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 보물단지다. 그 사람 대접을 한다 이거예요. 침값 딱 내고 또 가서 밥 살라 그러고 음악회 초대권 갖다 주고 뭐 휴가 가면은 지네 집 열쇠 가져오고 말이죠. 그래요. 여기서 중류층이라고 사는 사람들을 대충 보면은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류층 이상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 침값을 매일매일 이렇게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침값은 얼마를 받느냐 이거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가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침값은 매일 낸다는 게 이게 여기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충 중류급 이상이 침 맞으러 온다. 이렇게 이제 침술 소비 시장이 그렇다. 이제 저는 보는데 여기서 중류층이라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봤을 때 스페인의 동서남북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집이라는 게 이제 뭐 자기 사는 집이 이제 마드리드에 있고 동서남북에 집이 하나씩 있다는 건 이제 휴가차 가는 동서남북. 사계절에 휴가 가는 집. 뭐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에 집이 별장이 4개 정도 있는 사람이 이제 중류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했든지 침값이 여기선 뭐 제가 치료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가를 받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침값이라고 그래서 뭐 한국은 점점 침값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제가 있을 때 침을 뭐 정규 침구사 협회 정회원 자격증이 있어서 뭐 침 시술소 간판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협회에서 지정 가격이 보통 2만 원 선, 2만 원. 한 번 치료받는데 그게 뭐 2만 원에서 왔다 갔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한의사협회에서 이제 침쟁이들 죽이자, 돌팔이들 죽이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침 맞는 환자들이 다 한의원으로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침값을 의료보험에다가 포함시키자. 침 치료를. 그래가지고 이제 침술 치료도 한의원에서 하는데 의료보험 이제 혜택을 본다. 해서 이제 환자가 한의원에 가서 이제 한방병원에 가서 이제 침을 떡 맞아요. 그러면은 뭐 10,000원 수가가 내려간 거죠. 그럼 환자가 내는 건 얼마냐? 뭐 1,000원, 뭐 2,000원. 그러니까 환자한테 부담되는 거는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만 원에서 뒷골목에서는 한 10,000원, 5,000원 이렇게 냈던 것이 지금 한의원이라는 데로 진짜 레벨이 있다는 데로 갔는데 환자 부담은 1,000원에서 2,000원.
그러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의료보험에다가 신청해서 치료비 받는 거는 뭐 한 10,000원. 치료비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리저리 해서 뭐 너 서로 죽인다 해가지고 남 죽이려고 하는 의료정책이라는 게 치료비 수가만 낮추는 막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꾸로 했죠. 거꾸로. 남들이 치료비를 내리면은 나는 올라간다. 예. 그렇다고 남들이 올리면은 내려가느냐? 아니죠. 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저는 침술 수당을 이 스페인에 있는 이 서양 의사, 여기 다 서양 의사죠. 의사들의 전문 의사들 중에서 최고 수당을 받는 의사들 수준으로 제가 침값을 정했습니다. 이민 오자마자 처음 일할 때 일주일 만에 저는 일을 시작했는데, 전후에 말씀드렸죠. 치료비를 최고, 그러니까 누가 그럼 최고 가는 의사 치료비냐?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개인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최고 진료비를 받는 의사의 가격이 침술 치료 가격이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욕먹을까봐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 환자들은 평생도록 그 치료비를 아주 그냥 즐겁게, 감사하게 잘 내고 오늘날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박상은 어디가 해서 어혈이 지고 살이 멍들고 뼈가 부상을 당해서 아프고 붓고 하더라도 조해 공선에다가 침 2개를 넣는다. 의사 선생님이 이 프로를 보시면은 이제 뭐 그만 따지세요. 공부하시고 이제 공부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침을 먼저 놔보시라고요. 조해 공선, 이걸 돌팔이들 배우는 것 같이 어깨 너머로 배우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조해 공선 어떻게 침 넣나 찾아서 몰래 보셔가지고 침 2개 피를 딱 놔보시라 이거예요. 의사 선생님 환자한테, 타박상 환자들. 그러면은 확실히 좋아지는 거를 볼 수 있다. 전에 어떤 치료보다도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환자는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또 오는 거 아닙니까? 침 맞고 뜸 뜨는 거, 그거 괴로운데 왜 또 오겠어요? 지 몸이 좋아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해 공손을 치료한다. 그 혈성은 뭐냐? 그거는 이제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만하고, 하여튼 그런 결론이 중요하잖아. 조해 공손을 침을 쓰시라. 침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삔 거, 염좌상이라는 것은 침술사한테는 아주 쉬운 거면서도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유념하셔서 국내에서든지 외국에 나가시든지 꼭 기억하셔서 필요할 때 치료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급성요통. 일을 하다가 뭐 잡지책을 들으러 갔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어떤 부인이. 그런데 잡지책을 이제 들어갔어요. 대기실에 가면 그 잡지책, 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엎드리니까 허리가 그냥 삐끗해서 갔다 이거예요. 뭐 그거는 뭐 좋아요. 뭐 부인이 뭐 그렇게 됐다, 뭐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막 장성, 근육이 막 이렇고 몸이 이런 사람들이 노가다에 노가다. 노동자에 노동자.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빌딩에서 콘크리트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콘크리트 담은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벽돌을 위로 올리고 하루 종일 내리고 말이죠. 그 일을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삽을 가지러 갔어요. 삽을 가지러 가서 연장이 쭉 있는 데서 삽을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게 삽이 무거워서 그게 뭐 병난 겁니까? 그 사람 삽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몸짱이도 아주 건장하고 평생을 그렇게 일한 사람이 왜 그날 그랬겠냐고요. 그날따라 삽이 무거웠습니까 더? 그거 아니죠.
이제 그러면은 아프니까 얼굴 하얘져가지고 식은땀 벌벌 흘리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예, 심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앰뷸런스로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누워가지고 베드에 누워서 이제 엑스레이 쫙 찍고 CT 촬영도 쫙 하고 여기서는 CT 촬영하고 그러는 게 그저 뭐 이거 뭡니까? 카메라로 그냥 사진 하나 찍듯이 그렇게 해요. 기계 아끼고 뭐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필요하면 뭐 아침 저녁으로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급성요통으로 병원에 와가지고 일을 못하죠, 물론.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요. 허리가 여기가 아파요. 보통 급성요통이나 요통, 이 요추 부위, 요추가 여기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4번이나 5번 요추가 이제 갑자기 삐끗한다 그러면서 아프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구부러지면은 이걸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급성요통이다 이런데 여기는 경락상으로는 동맥이라는 경락이 있습니다. 동맥. 그걸 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경팔맥이라 그래서 동맥이라 그래요. 경이라고 경락이라 하지 않고 동맥, 맥이라 그러죠. 맥. 이렇게 해서 이제 경락하고는 좀 구분짓죠. 그렇지만 뭐 성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기가 흐르는 통로다. 그래서 척추에 스피나 도르살이라고 그러는데 척추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뼈 있는 중앙선으로 쭉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가지고 코 밑에까지 해서 웃입술, 웃 잇몸 안에 잇몸까지 가는 기의 통로가 있어요. 기의 통로가 있는데 그 동맥, 맥상에 경락상에 여기 입술 있는데 여기 가면은 혈자리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나 이제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혈. 수구혈이라고 그래요. 수구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인중 그렇게도 얘기해요. 인중이라고 많이 알려있죠.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인중을 때려라. 주먹으로 인중을 폭 때리면은 KO 된다 그거죠. 무술 하는 사람들 인중을 탁 때리면은 뭐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인중. 그 혈을 침을 딱 놓습니다. 침 놓기도 뭐 아프고 그러면은 침을 톡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한 방울 이렇게 쫙 눌러서 피가 한 방울 나오게 이렇게 살살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 동맥에 있는 경락의 흐름이 갑자기 삐끗해서 정체됐다가 이제 그게 아픈 거죠. 기가 정체되면 그것이 바로 아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피를 한 방울 빼주면 소통이 됩니다. 예. 파이프가 이렇게 막힌 걸 톡 터주면은 공기가 싹 통하는 식으로. 그걸 간다는 거죠. 그거를 뭐 생화학적으로 뭐 설명을 해봐라. 유전공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의사가 하세요, 의사가. 예.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서 그 연구 하라고요. 알 때까지는 허리 아픈 걸 견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하라고요. 아니면은 치료부터 하고, 연구는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수구혈, 예. 인중혈, 사람들이 말할 때 주로 쓰는 인중혈을 딱 침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 급성요통으로 침 맞으면은 여기다가 수구에다가 인중에다가 침을 넣으면은 식은땀 벌벌 흘리고 누워서 자빠졌던 사람이 한 4, 5분 있으면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이 나 괜찮다고 산책 계속 가자고 이래요. 제가 바다 낚시 간다고 그 뭡니까 그 요트 클럽 산책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배를 타러 아침에 나왔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거기 툭 복도로 좀 뛰는 데가 있잖아요. 배에서 톡 한번 뛰어서 나오고 이제 그런 수가 많은데 딱 삐끗해가지고 거기 탁 쓰러져서 식은땀 흘리고 얼굴을 하얘져가지고 뭐 다 죽어가는 사람 마냥.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앰뷸런스 불러라 뭐
의사 불러라 뭐 난리 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거기 있으면은 뭐 아무나 뭐 침이 있으면 나 침 하나 줘봐. 없으면 낚싯바늘 하나 갖고 와. 그럼 이제 거기 낚시꾼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낚싯바늘 뭐 부랴부랴 갖고 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탁 따서 피 한 방울 딱 뽑으면은 좀 이렇게 눌러주면은 한 4, 5분 있으면은 어떠냐 일어나 봐라. 그러면 쓱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자기 차 타고 가요. 그럼 뭐 낯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높아지면서 그래도 병원에 가서 허리 검진을 한번 해봐라.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 그 낚시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당시는 회복이 됐다. 근데 허리가 어떤지 한번 봐라. 그렇게 한번 의사한테 가봐라. 돈도 안 들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겠느냐? 이 남자들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만 딱 하고 이제 딱 끝내겠습니다. 남자들 경우에는 특히 방사, 그날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밤, 보통 전날 밤에 이 성생활을 했을 때, 성생활을 해서 사정을 했을 때, 사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뭐 밤새 성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새벽녘에, 남자들은 새벽녘에 좀 이렇게 성기능이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새벽녘에 이제 성생활을 한 거예요. 성결을 하고 사정을 했다. 이렇게 썼을 때 그 성기능을 성기능을 하면서 피로한 것을 회복을 못했을 때 그것이 이러한 급성요통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무리 몸이 건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생활을 하고 나서 사정을 하고 나서는 충분히 쉬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삔 얘기니 뭐니 아이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어요. 유튜브에서 뭐 야단 한 번 더 맞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건강하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침을 배우시는 분들, 한의사 선생님들, 전 세계에 있는 침구사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